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ETV 세종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의회 청사광장에서 전현직 시의원을 포함한 내외빈 90여 명을 초청해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직 연기군 의회 의원, 전현직 세종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 세종경찰청장, 유관단체와 기관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사를 되새기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쿨렐레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시의회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과 이태환 의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의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기념 식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분과가 마련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강준형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유임철 행정부시장, 시의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법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종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간담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의 추진 전략과 실천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의 자치분권 강화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이제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세종시법을 통한 자치분권을 강화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로서 정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도별 시범 운영을 거쳐 어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오늘 세종시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직접 접종을 받고 시민 불편사항 등 접종 절차를 살폈으며 백신 접종 후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이상 반응 여부 관찰 후 접종실을 나섰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모바일 앱 후보도 안내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어제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문을 연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글로벌 수목원이라는 비전을 확정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목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를 위해 온대 중부권역 사생식물의 조사보존연구와 녹색문화체험공간으로서의 도시명 녹색서비스 가치 증진, 전통정원문화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유광수 이사장의 축하 영상에 이어 국립백주대간 수목원 이종건 원장의 축사,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원장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OX 퀴즈 등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어제 소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질식 소화포로 신속 진압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충전 중이 아닌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전기차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초기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차량 화재는 질식 소화포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질식 소화포는 불연성 재질천으로 불이 난 물체를 덮어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장비입니다. 세종시 고온청소년 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이달 중 미래도시 제작 체험인 세종 스마트 마이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종 스마트 마이빌 프로그램은 사물 인터넷과 코딩 등 4차 산업화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창의 융합적 기술 관련 원리와 구조, 발전 분야를 실습으로 체험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스마트 시대와 IoT 이해와 마이빌 교구 활용한 건물 구조 이해, 종이를 활용한 전기회로 구성, 건물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스크래치를 활용한 도시 코딩 등으로 진행할 기획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오는 6일까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온청소년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오늘 그 소식입니다. 세종시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개장합니다. 보령시는 내일 개장하는 대천 해수욕장에 코로나19로부터 피서객들의 안전한 피서를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체온 스티커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보령형 K방역을 추진합니다. 보령형 K방역에 쓰이는 체온 스티커는 신체에 부착 시 정상 체온이면 초록색을 띠지만 37.5도씨 이상 발열 시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스티커로 48시간 이상 체온 확인이 가능해 관광객 스스로 발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 단계에서만 체온 확인이 가능한 기존 발열 체크의 단점을 보완한 방역 시스템으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검역소에서 24시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체온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해수욕장에 있는 공용 샤워장이나 물품 보관소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내일 개장하는 대천 해수욕장은 다음 달 22일까지, 오는 10일부터 개장하는 무창포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각각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ATV 세종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